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강의를 할 GSNJ 권태진입니다. 저는 오늘 김정은 시대의 농업 정책 그리고 또 남북 협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준비한 슬라이드를 가지고 1시간 정도 제가 오늘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요, 북한의 농업 및 식량 수급 실태, 김정은 시대의 농정, 농산물 시장 동향, 남북 농업 협력, 이런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상황을 맞이해서 뉴노멀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뉴노멀이라고 하면은 어떤 새로운 외부적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서 그 변화된 환경에 맞추어서 새로운 표준을 정한다.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 이제 북한을 놓고 우리가 북한의 뉴노멀 시대, 이것은 김정은 시대 중에서도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눠질 텐데요. 이런 새로운 뉴노멀 시대라고 하는 것은 그 시점을 굳이 나눈다면은 2017년 11월 북한이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그 시점과 그 이후의 시점과 그 이전의 시점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북한은 핵탄두 많은 사람들이 예측하기로는 적게는 수십 개, 많게는 100개가 넘는 핵탄두를 개발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 본토까지 운반할 수 있는 미사일, 소위 ICBM급 미사일을 개발했기 때문에 북한이 마음만 먹는다면은 개발된 핵탄두를 가지고 원하는 곳에 소위 보낼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북한이 2018년 4월 달이 되면은 3차 전원회의에서 사회주의 경제 건설에 이제 총력을 집중하겠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군수 부분에 투입된 자원을 민수 부분으로 전환해서 경제 발전을 이룩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이런 뜻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자면은 평안북도 중평군의 중평남세 온실을 작년에 완공했습니다마는 그 1년 전에 김정은이가 그곳을 방문해서 새로운 온실을 만들라 이렇게 지시를 한 겁니다. 이곳은 과거에 차광수 비행군관학교 비행장이었습니다. 비행장을 싹 밀어버리고 대규모의 온실 농장을 만든 것이죠. 그리고 또 많은 또 산림집을 또 건설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은 이런 중평남세 온실 농장을 방문해서 이곳에 건설된 그 산림집을 앞으로 북한의 농촌 지역 현대화된 주택으로 모델로 삼아라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군수 부분에서 개발된 그 과학 기술을 또 민수 부분에 적용시킴으로써 과학 기술을 통한 경제 건설에 집중을 하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달라진 것 중에 하나가 국제사회의 그 대북 제재가 상당히 강화됐던 거죠. 이것은 그 2017년 그 하반기 특히 8월 달부터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가 굉장히 강화됐습니다. 이런 그 제재 강화로 인해서 북한은 또다시 자력 갱생과 국산화로 버티기 작전을 하게 됩니다. 또 국제적으로는 새천년 그 유엔이 새천년 개발 목표를 2015년에 마감하고 2016년부터 2030년까지 15년 동안 새로운 개발 목표를 정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SDG 지속 가능 개발 목표인데요. 북한이 최근에 이런 SDG에 대한 관심이 커졌고 또 관련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우리가 이런 SDG를 통해서 외부 세계와 협력을 하겠다 이런 뜻을 밝힙니다. 달라지지 않는 것은 대부분이 달라지지 않는 것이죠. 북한의 핵 문제 해결 방식을 여전히 행동 대 행동 방식으로 고수하고 있습니다. 먼저
국제사회가 제재를 해제하면은 협상을 하겠다 이런 뜻이죠. 김정은의 뭐 일당 독재는 계속해서 지금 이어지고 있고요. 또 북한이 또 개방을 하려고는 하지만은 제대로 된 개방을 하지 않습니다. 아직 국제사회의 그 대북 제재로 인한 개방 그 여건이 성숙되지 못했다고 판단하는 거죠. 또 북한이 오랫동안 그 고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재정 여력이 부족하고 외환 사정이 악화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무역 적자가 확대가 되고 또 서비스 수지도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20억 달러 이상의 적자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환 사정이 이제 아주 나빠진 거죠. 그리고 또 재정이 부족해서 주민들에게 이런 그 재정 그 부담을 주민들에게 증가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고질적인 식량난은 뭐 아직도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 8월 달이죠. 금년 8월에 북한 노동당 제7기 6차 전원회의를 개최합니다마는 여기서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2016년부터 시작이 됐죠. 그래서 금년 말까지 이어질 텐데요. 이미 8월 달이니까 뭐 5개년 전략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5개년 전략을 실패했다 하는 것을 자인합니다. 이 실패의 원인을 혹독한 대내외 정세와 또 예상치 않았던 도전 때문에 목표 달성이 미진했다고 이야기하는 건데요. 혹독한 대내외 정세라고 하는 것은 바로 UN 안보리의 제재나 또 다른 개별 국가들의 북한에 대한 제재가 이런 것이죠. 그리고 또 예상하지 않았던 도전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죠. 이것이 이제 목표 달성을 못한 그런 원인으로 변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어서 노동신문에서는 각 내각의 부문별 책임자급이 경제 성장을 제대로 달성하지 못한 원인을 자신들의 잘못으로 돌리는 자아 비판문을 게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 1월 초에 북한은 제8차 당대회를 소집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국가발전 5개년 계획을 구상을 할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5개년 전략의 하나의 후속 계획인데요. 아마 그 내용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지 않겠나 싶은데요. 아마 농업 부분에서는 소위 농업발전의 5대 요소를 계속 강조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종자혁명, 과학농사, 새 땅 찾기, 그리고 또 저수학지에서의 정산, 또 당적 지도 강화를 계속 강조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에 노동당 중앙위원회 7기 5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는데요. 여기서는 정면 돌파전을 선언을 합니다. 자력갱생과 자력부흥을 계속 강조를 합니다. 이런 자력갱생의 이면에는 대북 제재가 자리를 잡고 있죠. 제재에서 벗어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력 강화, 자력 부흥을 통해서 버티기 작전으로 나가겠다 하는 뜻이죠. 또 대미 협상에서도 북한이 계속 지금까지 유지해온 전략을 계속 유지를 합니다. 또 자력 강화를 위한 국가 관리 사업과 경제 사업을 바로잡기 위한 경제사업 10대 전망 목표 추진 계획도 밝힙니다. 이런 전원회의 결정은 바로 연말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금년도 신년사는 생략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신년사가 생략됐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작년 2019년도 신년사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크게 달라진 게 없을 거다 이렇게 판단하는데요. 그래서 농업은 주민의 생활 향상과 경제 발전을 위한 핵심 부분이라 이렇게 전제를 하고 효과적인 영농 기술 지도와 또 원활한 영농 자재 공급을 통해서 곡물 생산을 증대시키겠다 하는 이런 것이 가장 기본적인 농업 부분의 정책 방향입니다. 공동축산과 개인부업 축산을 병행해서 발전시키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죠. 이것은 축산업 발전을 위한 4대 고리라고 할 수 있는
가축의 품종 개량, 또 사료 공급의 원활화, 또 사양 관리, 수입 방역을 통해서 축산업을 발전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축산 기지를 현대화하고 또 활성화해서 주민들이 지금 뭐 증가하고 있는 그 수요인 축산물 수요에 대응하겠다 하는 뭐 그런 정책입니다. 이제 또 농장원의 의사와 이익을 존중하고 사회주의 분배 원칙을 구현하겠다고 하는 것도 신년사의 주된 내용인데요. 북한은 이제 그 시장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주민들은 시장을 통해서 이제 소비를 하게 되고요. 또 여기에 공급을 하는 협동농장은 이런 그 시장 수요에 대응해서 뭔가 농산물을 공급하면서 협동농장 또 농장원의 뭐 소위 이제 수입이죠. 수입을 증가시키겠다 하는 이런 뭐 그 정책을 이제 밀고 나갈 텐데 이 과정에서 소위 사회주의 분배 원칙을 구현해서 공평한 분배를 하겠다 하는 그런 뜻도 펼칩니다. 금년 신년사가 빠졌습니다만은 신년사 뭐 연초에 농업 부분 그 총합회의를 여는데요. 뭐 이것은 제 7차 7기 5차 전원회의 결의사항을 관철하기 위한 하나의 농업 부분의 그 이벤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 농업 전선에서 과학농법을 강조를 하면서 다수화를 하겠다 하는 이런 결의를 하게 되죠. 또한 그 총합회의에서 김정은은 2019년도 농업부문 성과를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성과를 강조를 합니다. 뭐 2019년 가을 농사가 정말 대풍을 이루었다 하는 뭐 이야기 하나 하고 또 순천 인비료 공장을 건설해서 이제 작업비료를 생산하게 됐다 하는 이야기 그리고 또 환경북도 경성군에서 경성군에 건설한 중평남새 온실을 통해서 평양 사람뿐만 아니고 지방에 있는 주민들에게도 채소를 공급하겠다 하는 이런 뭐 성과를 강조를 했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역사적 대풍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좀 뭐 대내 선전용이다 이렇게 평가하죠. 사실은 역사적 대풍이라기보다 작년 가을 농사가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금년 봄에 김정은이가 한 20여일 동안 잠적하다가 나타나서 첫 그 참석한 행사가 순천 인비료 공장 준공식이었습니다. 사실 인비료 공장이 외부는 완공된 듯하지만은 내부 그 비료를 만드는 그 시설이나 자재들은 제대로 그 완료가 되지 않았죠. 그래서 지금 현재 순천 인비료 공장이 지금 가동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농업 부분에 대한 새로운 정책은 올해 제대로 제시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그 농업 상황이 어렵다 이런 걸 반영하죠. 북한의 그 주요 농업 지표를 한번 남북한 사이에 한번 비교해 보면은 북한은 남한보다 경제 면적이 한 20% 정도 더 많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한국은 뭐 10년 전만 해도 북한보다 농경지 면적이 넓든지 거의 비슷했습니다만은 매년 그 타용도로 농경지가 전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1년에 한 2만 내지 3만 헥타 정도가 전용이 되죠. 그래서 이제는 북한보다 농경지 면적이 뭐 좁은 상황입니다. 북한은 식량작물 재배에 대부분의 농경지를 거기에 이용합니다. 그래서 식량작물 재배 면적을 보면은 북한이 한국의 2배입니다. 이제 북한은 아직도 농업이 굉장히 경제적으로도 중요하고 전체 농업에 종사하는 그 가구 또는 인구가 전체 인구의 한 3분의 1을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그 뭐 농가 호수도 한국보다는 훨씬 많고 또 농가 인구도 훨씬 많습니다. 전체 GDP 중에서 농림업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뭐 한국은 2.2%에 불과한데 북한은 21.7%, 뭐 해마다 다릅니다만 대개 한 20%에서 25% 사이에 있죠. 농림업 비중만 보면은 북한이 한국이 한 10배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량작물 생산량은 뭐 남북한 사이에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뭐 이것은 북한이 그 2배나 되는 농경지를 이용하면서도 생산량이 차이가 없다는 것은
그만큼 농업 생산성이 낮다는 거죠. 한국과 비교하면 한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작물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만 특히 이제 곡물은 뭐 상대적으로 격차가 좀 덜하지만은 축산이나 채소, 과수 이런 부분은 생산성이 한국과 비교할 적에 많이 떨어집니다. 최근 북한은 축산물 소비가 많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만은 아직도 가축 사육 두수는 고난의 행군 이전과 비교할 적에 아주 그만큼 회복은 되지 않았습니다. 가축 중에 가장 핵심적인 가축이 돼지하고 닭입니다. 돼지하고 닭인데요. 사실은 이제 닭 같은 경우에 닭고기 1kg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사료 한 2 내지 한 2.5kg이 필요하고요. 돼지 같은 거는 돼지고기 1kg 생산하기 위해서 곡물 4kg 내지 4.5kg 이 정도 필요합니다. 쇠고기 같은 경우에는 7kg 이상 곡물을 소에 먹여야 쇠고기 1kg을 생산할 수 있으니까 적어도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닭고기와 돼지고기가 핵심적인 축산물 단백질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고난의 행군 이후에 북한은 곡물 사료를 먹는 가축보다는 풀을 먹는 가축, 토끼라든지 염소, 오리 이런 가축을 많이 키웁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재 북한의 축산물의 중심에 있는 것이 토끼죠. 그런 이런 북한이 이제 축산물 공급을 늘린다든지 채소 공급을 늘린다든지 하는 이런 정책을 통해서 어린이들의 영양 상태가 과거보다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2004년, 2009년, 2012년, 2017년 4개 연도에 대해서 유엔에서 영양 실태 조사를 했거든요. 이런 굉장히 샘플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신뢰할 만한 통계입니다만은 전반적으로 스탄팅 같은 또래 어린이에 비해서 키가 현저히 작은 어린이 비율 2004년도에 37%였습니다만은 지금 2017년도는 19.1%입니다. 그다음에 몸무게가 저체중, 몸무게가 가벼운 어린이 그리고 또 몸무게가 가벼우면서 키가 또 작은 어린이 웨스팅이라고 하는데요. 2004년도에 7%였지만은 2017년도에 2.5%로 많이 낮아졌습니다. 이제 북한 어린이들의 영양 실태를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은 동남아시아 국가들하고 비슷한 상황까지 됐습니다. 2017년도에 유엔 아동기구 유니세프에서 북한 주민 8천 세대를 대상으로 복합지표 군집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은 5세 미만 어린이 영양 상태가 지역에 따라서 큰 차이가 있다. 도시와 농촌의 차이가 있고 특히 이제 평양은 가장 상태가 좋은데요. 저체중 어린이 비율이 평양은 4.8%인데 양강도는 14.8%에 이를 정도로 차이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평양과 지방 도시 농촌 사이의 생활 수준에서 큰 격차가 벌어집니다. 그리고 또 도농 간 빈부 격차도 굉장히 큽니다. 부의 상위 40%에 해당하는 가구 비율이 도시는 60%인데 농촌은 8.8%에 불과하죠. 이것은 8년 전 2009년도에 조사한 결과보다는 전반적으로 개선된 지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은 북한은 소위 양극화, 북한에서는 이걸 비사회주의 현상이라고 합니다만 양극화 현상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유엔에서는 북한 대북 인도적 지원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지표를 가지고 지표를 제시합니다만은 식량 안보와 농업, 그다음에 영양 문제, 보건 의료, 또 물과 위생 문제가 상당히 지금 현재 지금 낮은 수준에 있다. 그러니까 이 4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집중적으로 인도적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2002년도 인도적 수요 조사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제 북한의 식량 안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식량 안보를 하면은 식량이 잘 충분하게 공급되면 그걸로서 식량 안보가 확보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런데 유엔 식량 농업기구 FAO죠. FAO에서 식량 안보를 정의하는 걸 보면은 이런 그 공급 능력뿐만 아니고 식량을 획득할 수 있는 능력, 접근성, 그리고 또 식량이 적절하게 연령이나 성별 또 직업에 따라서 적절하게 이용이 되고 있는가 하는 문제, 그리고 또 식량이 공급 측면이나 수요 측면에서 안정적인 수요와 공급이 현재 일어나고 있는가 하는 네 가지 요소를 가지고 식량 안보를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먼저 가용성, 뭐 이게 가장 중요하긴 한데요. 가용성이라 하면은 국내 자체 생산 능력과 또 수입 능력, 그리고 또 외부의 지원을 다 합쳐서 뭐 이게 그 세 가지를 합치면 총 공급이 되는데요. 이 공급이 수요와 견주어 월적에 어느 상태이냐 하는 거죠. 지금 현재 그 여기에 실순으로 된 것이 소요량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녹색이 자체 생산량, 또 주황색이 상업적 수입, 그리고 노란색이 외부의 지원인데요. 이걸 다 이제 합치면은 총 공급량이 되는데 과거에 고난의 행군 때를 보면 이게 소요량하고 이 높이의 차이가 부족량인데요. 여러 해 동안 그 부족이 상당히 이제 부족량이 많았죠. 결국 이 때문에 대량 아사가 발생하게 됐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해서 대규모의 식량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까스로 북한은 식량 위기로부터 이제 벗어날 수 있었는데 2006년도에 북한이 이제 1차 핵실험을 시작하면서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을 굉장히 많이 줄입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또 자체 생산 능력도 떨어지면서 이런 그 부족 사항이 여러 해 동안 지속이 되죠. 그러다가 김정은 집권 이후에 자체 식량 생산량이 늘어나면서 이제는 어느 정도 이제 균형을 찾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최근에 이제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 제재가 강화되면서 다시 식량 부족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북한은 적어도 이제 가용성 측면에서 아직은 취약하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접근성입니다. 접근성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의 식량 문제의 접근 방식이 과거부터 식량 배급 제도를 통해서 식량을 골고루 나누어 먹는 이런 방식인데 이제 배급 제도가 이제 많이 이제 붕괴가 됐죠. 전혀 작동되지 않는 것은 아닌데 이제 그 국가가 책임지고 배급을 했다가 최근에 와서는 이제 소속된 직장에서 이제 배급을 부분적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잘 돌아가는 공장에서는 배급이 어느 정도 충분하지는 않지만은 배급이 지속되고 있습니다만은 대부분 그 북한의 그 공장 가동률이 대개 30% 미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부분의 직장에서는 식량 배급을 제대로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월급도 또 제대로 나오지도 않고요. 그래서 주민들은 시장을 통해서 경제 활동을 하고 거기서 번 돈으로 식량을 시장에서 구입해서 먹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그래도 비교적 또 잘 사는 그 사람들은 이제 곡물뿐만 아니고 축산물이나 채소 상당히 그 영양가 있는 이런 그 식품을 섭취하는 가구가 또 있기는 합니다만은 거의 대부분 가구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칼로리조차 채우지 못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사실은 이제 지금까지 그 북한 그 식량 배급을 담당했던 중앙 부처인 수면 양정성이 작년에 폐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폐지가 된 후에 농업성의 이제 국으로 이제 기구가 축소된 거죠. 이런 걸 봐도 식량 배급은 이제 북한에서 그렇게 중점을 두고 있지 않다. 주민들이 알아서 식량 문제 해결하라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정책 전환이 일어난 그런 상황이죠. 이용성은 사실은 어린애라든지 청년 그리고 또 장년 노인들은 각각 또 섭취해야 할 그 영양소가 다릅니다. 어린이들은 신체적인 그 발육이 빨라야 하기 때문에 단백질이라든지 이런 그 영양소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그래서
각 연령이라든지 자기의 직업에 맞는 그 식품을 섭취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이제 이용성인데 뭐 아직은 뭐 이런 이용성 측면에서 굉장히 열악합니다. 안정성입니다. 이런 식품 공급 능력과 또 식품 수요의 안정성 측면에서 보면은 먼저 식량 공급이 불안한 이유는 북한이 이제 자연재해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또 농자재 공급이 안정적으로 공급되지 못하기 때문에 뭐 이게 생산 측면에서 이제 불안하고요. 또 식량 수요는 뭐 식량을 구입해서 먹을 수 있는 충분한 소득이 안정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이런 식량 수요 측면에서도 불안한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식량 안보를 구성하는 네 가지 요소 모두가 현재 북한은 불안한 아직 식량 안보가 제대로 구축이 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식량 배급 제도가 지금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역 간 또 계층 간 영양 불균형이 존재합니다. 지역적으로는 동북부 지역이 취약하죠. 특히 이제 계층별로는 어린이라든지 또 아니면 특히 뭐 고아원이나 여기에 이제 수용된 어린이들 또 노약자, 여성 등이 이제 식량 취약 계층에 속하는데요. 특히 이런 취약 계층은 식량 사정이 더욱 열악한 상황입니다. 또 섭취하는 식품의 질에 있어서는 농민이 가장 열악한 그런 상황이죠. 지금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아직 지속되고 있습니다만은 이 때문에 올해는 일반 주민들의 식생활이 더욱 악화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식량 공급 측면에서도 그렇고요. 또 식량을 시장에서 사 먹어야 되는데 지금 시장 상황이 또 만만치 않기 때문에 시장 활동을 통해서 벌어들일 수 있는 소득 자체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식량 구입 능력, 뭐 소위 마켓 액세스 측면에서 올해는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죠. 더구나 이제 북한 대부분의 많은 주민들, 뭐 농촌 지역은 물론이고 도시에서도 돼지를 부업으로 사육하는 가구가 많은데요. 전체 가구의 한 60% 이상이 돼지를 집에서 키우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만은 최근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이제 유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열병으로 인해서 가정에서 키우는 돼지고기가 거의 뭐 대부분 폐사되는 이런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뭐 돼지 한 두 마리 정도 키우면은 1년 가구의 식량을 구입할 수 있는 돈이 마련됐는데 뭐 올해는 이런 부업 소득이 감소함으로써 식량 구입 능력이 더욱 취약해진 것이죠. 사실은 김정은 정권 출범 초기만 해도 식량 수급이 비교적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아주 본격화되면서 더욱 악화되기 시작했는데요. 사실은 뭐 2017년도 이후에 계속해서 지금 악화 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연간 곡물 소요량이 대개 575만 톤 정도로 추정합니다만은 올해도 한 100만 톤 이상 아마 부족했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족분은 뭐 아직까지 확실한 근거는 없습니다만은 일부 언론에서 보도하듯이 중국에 적어도 한 60 내지 70만 톤 정도의 곡물을 지원해서 북한이 가까스로 이제 대규모 식량 부족 상황을 지금 극복하고 있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농촌진흥청에서 발표한 식량 생산량 추계인데요. 사실은 이것은 2019년도 가을 봄하고 여름에 생산된 곡물하고 가을에 생산된 곡물에 대한 평가입니다. 대개 이제 생산량이 뭐 464만 톤 정도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유량이 575만 톤임을 감안한다면 굉장히 많이 부족하죠. 110만 톤 정도 부족하다는 예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런 소위 양적인 측면에서 수급이 불안하긴 하지만은 시장에서의 곡물 가격은
비교적 안정적입니다. 이 제일 하단에 이런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이 북한 원화로 표시된 쌀 가격입니다. 킬로그램당 쌀 가격인데 대개 이 쌀 가격이 한 올해 연초에 한 4,000원 초반까지 떨어졌다가 지금은 거의 4,500원 정도에 거의 거래되고 있습니다. 아주 최근에 좀 많이 오르는 경향이 있죠. 달러 가격은 비교적 안정적이다가 최근에 달러 공급이 너무 많이 되는 바람에 세계적으로 달러 공격도 좀 떨어지는, 그러니까 북한 원화가 상대적으로 올라가는 거죠. 북한 원화가 상대적으로 가치가 올라가면은 그렇지 않아도 수출이 안 되는데 수출은 더욱 힘든 상황이 되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상당히 비상이 걸려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는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식량 수입 실적도 상당히 저조합니다. 지난 10월 말까지 통계를 보면은 중국에서 11만 3,500톤 수입했는데요. 이것은 전년 2019년도 같은 기간 대비 한 3분의 1 수준밖에 안 됩니다. 또 그중에서도 밀가루가 96.6%가 밀가루일 정도로 밀가루 위주로 수입을 했죠. 쌀이나 옥수수는 한 1% 내밖에 되지 않습니다. 작년만 해도 북한은 중국에서 1년 동안에 41만 5천 톤을 곡물을 수입을 했었거든요. 그런 걸 보면 올해 곡물 수입 이런 코로나 사태하고 연관도 됩니다만은 또 외환 부족도 큰 몫을 차지하죠. 그래서 식량 수입은 상업적 수입은 굉장히 줄었다. 그래서 이런 부족은 중국이 북한에 대규모 식량 지원을 하지 않았겠느냐 하는 이런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2020년 올해죠. 올해는 중국으로부터 비료 수입도 크게 감소했습니다. 북한이 작업 비료를 만든다고 흥남 비료 공장이라든지 남흥 청년화학 연합 기업소의 소실 개건 사업을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작업 비료 지금 생산은 굉장히 저조합니다. 아마 이런 작업 비료 정책은 실패로 끝났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금년도 작황도 나빴기 때문에 내년에도 식량난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이게 또 중국이 또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할 거냐 하는 그런 것이 굉장히 또 영향을 많이 미칠 텐데 현재 북한이 핵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진전된 협상 내용을 협상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 대북 식량 지원은 기대하기가 좀 어렵겠다. 그리고 또 내년에도 지금 코로나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상반기까지는, 그래서 국정 교역의 회복도 당장 기대하기 어렵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김정은 시대의 농정입니다. 김정은 정권 출범과 함께 적어도 이제 농업 부문, 경공업 부문에 대해서는 좀 강조를 합니다. 이게 민생 문제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김정은 당초 약속대로 농업 부문과 경공업 부문에 또 예산을 조금 더 이제 상대적으로 많게 투입을 합니다만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초기에는 어느 정도 또 좀 성과를 거두었죠. 그러다가 이제 집권 후반기 6년 차 이후 오면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강화되면서 굉장히 부담을 지금 느끼고 있고 농업 부분도 이제 크게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북한이 2016년도에 7차 당대를 하면서 경제발전 5개년 전략을 이제 제시를 하는데요. 거기서 농림축산 부분에 대해서는 몇 가지를 강조를 합니다. 알곡 생산을 통해서 알곡 생산, 곡물 생산이죠. 식량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리고 또 축산물이나 과일, 채소 생산도 지속적으로 늘리겠다 하는 이런 목표를 세우고요. 또 유기농업을 또 장려하고, 이것은 농자재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하나의 대체농법으로서 유기농업을 장려하고, 또 축산과 경종을 함께 발전시키되 고리형 순환 생산 체계를 통해서 서로 이제 쌍방 양쪽 부문이
함께 뭔가 성과를 이루자. 고리형 순환 생산 체계라고 하면은 뭐 축산 부분에서 나오는 그 소위 그 분뇨를 갖다가 잘 가공하면 바로 이제 비료가 되죠. 그것을 이제 곡물 생산에 이용하고 그렇게 되면 곡물을 더 많이 또 생산해 가지고 또 축산물 사료로 또 공급하고 그걸 통해서 이제 선순환 구조로 가겠다 하는 거죠. 경제발전 5개년 전략에서 농업 부분의 그 목표와 방향을 좀 살펴보면은 주체농법은 여전히 강조를 합니다. 이게 이제 하나의 북한이 이야기하는 과학농사이기 때문에 우량 품종을 육종을 하고 좋은 종자를 생산하는 것.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목표고요. 또 채소 온실을 많이 지어서 채소를 많이 생산하고 심지어 버섯까지도 생산해서 주민들에게 공급하겠다는 것. 이제 또 축산 부문은 이제 집짐승 그 좋은 종자를 또 가지고 또 먹이 문제를 해결하면서 과학적으로 사양 관리를 해서 협동농장의 공동축산과 개별 가구의 부업 축산을 동시에 발전시키겠다 하는 이게 중요한 또 정책 방향으로 제시합니다. 그리고 이제 채소나 과수에 대한 그 집약 농법 그리고 과학화 수준을 제고하는 것. 또 기계화 수준을 적어도 60 내지 70% 수준까지 올리겠다고 하는 목표를 제시합니다. 사실 이런 그 목표와 방향 자체는 사실 바람직하기도 합니다만은 그 제대로 이제 실천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과는 크게 없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죠. 이것은 그 금성 트랙터 공장, 금성 북한식 발음으로는 금성 트랙터 공장인데요. 북한이 이게 80만 획짜리 트랙터입니다. 사실 우리가 보통 한국에서 쓰는 게 45만 획짜리가 표준인데요. 북한은 이보다 큰 트랙터를 만들어서 집단 영농에 사용하겠다 하는 이런 의지가 있습니다. 사실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 국가 경제발전 10개년 계획을 세우는데요. 2010년부터 2020년까지 한 10년 동안 이제 그 계획을 세웠는데 여기에는 그 공업, 교통망, 에너지, 농업 이 4대 부문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겠다 하는 의지를 밝힙니다. 그래서 여기에 농업 쪽에 약 한 15억 달러를 이제 투입할 계획을 세웠는데 그중에 축산이 한 10억, 농기계 3억, 농약 1억, 종자 1억. 이렇게 이 네 가지 부분에 북한이 좀 더 중점을 두면서 농업 개발하겠다 하는 뜻이 담겨 있구나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각 지방에는 지방급 경제개발구를 일단 설정을 하고 이제 개발해서 여기에 농업이라든지 관광 등등 그 각 지역별로 다양한 그 분야를 대상으로 뭔가 유치를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웁니다만은 투자 실적은 굉장히 미흡합니다. 농업 전문 개발 구간 여기에 3개 있고요. 북청, 어랑, 숙청 농업 개발구. 또 농업 관련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개발구가 4개 있습니다. 압록강, 만포, 위원, 해산. 그래서 보면 농업과 관련되는 22개 지방급 개발구 중에서 7개가 농업하고 관련되는 거죠. 아직은 그 농업이 그 북한으로서는 그 핵심 산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김정은 시대 들어와서는 농업 부분에 대한 개혁을 시도를 합니다. 2012년부터 협동농장의 보전 담당 책임제를 시범 운영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점차 확산시켜서 이제 지금은 전국적으로 이제 다 보전 담당 책임제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2004년, 14년쯤 되면 우리식 경제관리 방법을 이제 확립했다고 하는데요. 우리식 경제관리 방법은 북한 실정에 맞는 사회주의적 경제관리 방법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그 계획을 통해서 만일에 성과가 나타나면은 농업 부분에서는 정부와 농장 사이의 생산 기여도에 따라서 생산물을 잘 분배를 하고 또 협동농장의 몫은 각각 거기서 일한 농민들의 노력 그 공수에 따라서 분배를 하겠다 이런 분배 원칙도 정합니다. 이제 그
농업부는 소위 이제 경제 개혁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주의 기업 책임 관리제가 핵심입니다만은 농업 부분에도 책임 경영제를 도입합니다. 그래서 2015년부터 모든 농장이나 공장, 기업소, 상점에서 사회주의 책임 관리제를 도입을 하는 겁니다. 협동농장은 이제 그 나름대로 어느 정도의 그 계획을 할 수 있는 권한과 또 경영권이라 하면은 인사, 재정 분배 등이죠. 경영권을 갖다가 좀 확대하는 이런 조치를 취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협동농장에서 필요한 자금을 국가가 공급을 했는데 이제는 협동농장이 민간 자금을 소위 융통한다, 빌린다는 것이죠. 빌려서 경영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협동농장은 분배에 있어서도 현물 분배를 기본으로 하고 추가로 현금 분배를 갖다 가미하는 형식을 택하겠다는 겁니다. 또 협동농장에서 생산된 그 농산물은 특히 이제 곡물에 대해서는 국가 수매를 우선하고 나머지 농산물은 협동농장이 자율적으로 처분하는 이런 형태로 방향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협동농장은 곡물보다는 그 돈이 되는 시장에 내다 팔 수 있는 농산물을 조금 더 많이 재배하고 싶은 거죠. 그렇지만은 이런 그 곡물 같은 종류는 소위 북한의 전략 물자로 지금 분류가 되고 있기 때문에 협동농장이 임의로 곡물 생산을 많이 줄인다든지 하는 이런 그 행동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추진했던 개혁, 우리식 경제관리 방법입니다. 이것은 국가가 이제 국가의 그 소위 이제 계획적이고 통일적인 지도하에서 사회주의 기업체가 좀 더 창의적인 활동을 통해서 경제 발전을 추구하고자 하는 이런 방식인데요. 결국은 이제 생산 단위에 북한은 결국 개인이 하는 그 일은 없죠. 전부 다 집단 근로, 집단 영농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생산 단위에서 이제 자율성을 좀 발휘하면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 근본적인 취지입니다. 결국 이것은 생산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제 여기에 이제 생산도 시장하고 연계를 해서 필요한 그 물품이 또 농산물이 생산되도록 하는 이런 뜻도 담겨 있는 겁니다. 특히 이제 분배가 중요한데 노동을 잘 제대로 평가해서 일한 만큼 또 번 만큼 보수를 지급하는 이런 그 분배 원칙을 밝히고 있습니다. 현재 그 과거에 지금까지 북한은 협동농장이 하나의 리 단위가 리 전체가 하나의 협동농장입니다만은 여기 협동농장에서는 그 작업반과 작업 분조로 그 조직이 나눠져 있습니다. 작업반이라고 하면 대개 이제 자연부락 단위가 이제 작업반이고 작업 분조라 하면은 거기서 이제 한 15명 내외로 이루어진 다양한 형태의 그 작업 분조가 있습니다. 작업반이라 하면은 굉장히 품목을 중심으로 농산 작업반, 채소 작업반, 축산 작업반, 또 농기계를 운영하는 농기계 작업반 등등 굉장히 그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져 있고 그 아래에 작업반 아래에 그 여러 개의 그 작업 분조로 나눠져 있고 작업 분조가 기본적인 그 작업단입니다. 그게 한 15명인데 우리식 경제관리 방법으로 이렇게 개편을 하면서 포전 담당 책임제를 운영하는데 하나의 포전 담당조가 한 5명 내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가족 수를 보면 한 2가족 내지 3가족이 합하면은 한 5명 내외가 됩니다만은 그들끼리 이제 작업을 하고 또 분배도 그 포전 담당대 중심으로 이제 분배를 하게 되니까 서로 이제 경쟁을 붙이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면은 열심히 또 많이 생산하고 많이 생산하면 그만큼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포전 담당제가 실시되면서 포전 담당제는 또 돈주로부터 이제 돈을 갖다 융통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그 농자재를 많이 투입해서 이익을 많이 남겨서 소득을 높이겠다 하는 이런 그 움직임이 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농업 부문에서 이제 분배 원칙은 되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농산물을 생산하자면은 적어도 3가지가 필요합니다. 토지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노동력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농자재가 필요합니다. 농자재를 우리가 통칭해서 자본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토지, 노동, 자본 세 가지가 필요한데, 분배 원칙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생산에 얼마만큼 기여했냐, 기여율을 중심으로 많이 기여했으면 많이 분배하고 하는 뭐 이런 원칙을 이제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되게 이제 정부가 공급하는 것이 이제 토지하고 물, 그리고 또 농자재이기 때문에 이런 그 토지와 소위 이제 농자재가 그 생산에 기여하는 몫을 대개 한 70% 정도로 우리가 평가를 합니다만은,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특히 이제 곡물 같은 경우를 보면은 국가가 한 70%를 가져가고 협동농장이 한 30%를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또 채소나 이런 것들은 협동농장에서 채소 수매상에 이제 판매를 해서 현금을 이제 확보를 하지요. 뭐 과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일부 또 축산물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국가와 그 협동농장 사이에 분배를 둘러싸고 상당히 갈등이 있습니다. 사실은 국가가 농자재를 충분히 공급해야지 70%의 그 분배 몫을 확보를 할 수가 있는 것인데, 농자재를 공급도 하지 않으면서 농자재는 협동농장이 조달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매를 한 70% 정도 수매를 갖다 계속 지속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은 사실은 이런 그 분배가 공정하게 되고 있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이 사이에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정부와 농장원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제 곡물 생산에 주력하다가 이제 다양한 그 생산물을, 농산물을 생산하죠. 뭐 축산물, 채소, 버섯 뭐 이런 것들요. 그래서 이것은 뭐 시장 수요에 대응하는 하나의 방식입니다만은 이게 이제 뭐 이런 그 수요와 공급 사이에 뭐 상당한 갭이 또 있기 마련입니다. 갭이 있으면은 부족한 부분은 외부에서 또 들어봐야 되죠. 특히 이제 시장에 상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곡물 같은 경우 시장에서 곡물 공급이 부족하면은 뭐 중국 등지에서 소위 밀수를 통해서 곡물을 많이 들어옵니다. 뭐 이게 결국은 이제 상인은 밀수를 통해서 돈이 남으면은 뭐든지 도입을 하죠. 그래서 북한이 최근 뭐 식량을 비롯해서 생활 필수품이 수요와 공급이 어느 정도 균형을 유지한 것은 이런 시장 상인들이 있기 때문이죠. 식품 가공에 대한 관심이 최근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게 좀 돈 좀 있는 사람들은 이제 가공식품을 많이 사 먹죠. 그러니까 또 부가가치가 이게 또 가공을 통해서 많이 또 늘어나기 때문에 최근 북한은 밀가루 수입을 많이 확대합니다. 이게 결국은 가공식품의 원료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올해도 중국에서 수입한 곡물의 96.6%가 밀가루다, 이렇게 이런 현상을 봐도 상당히 뭐 식품 가공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높은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 시장 수요가 진전되면서 이제 각 개인들이 이제 부업으로 이제 축산도 하고 또 부업으로 또 곡물을 재배하고 채소도 재배합니다만은, 그러다 보니까 종자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하는 걸 느낍니다. 특히 이제 축산에서는 종자가 좋아야지 좀 더 이제 가축을 빨리 키울 수 있기 때문에 뭐 여기에 대한 그 수요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농자재, 비료, 농약, 비닐 방막, 농기계, 연료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이제 충분히 공급을 못 해주기 때문에 협동농장은 이런 농자재를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협동농장 경영의 아주 핵심을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중국에서 농자재를 제대로 도입을 못했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농산물 시장 동향인데요. 뭐 이 부분은 제가 아주 길게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시장이 전반적으로 공식 시장만 해도 북한의 전체 한 500여 개가 되는데요. 그래서 농산물 그 거래량이 많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또 최근 휴대폰이 많이 보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소위 이제 시장 정보가 굉장히 빠르게 소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역 간 그 농산물 가격 차가 많이 줄어들었고요.
또 이제 소위 이제 개인이 자동차를 보유하게 됐고, 그래서 신속하게 이렇게 대량 운송이 되다 보니까 지역 간 가격차가 상당히 축소가 많이 됐습니다. 과거에는 지역 간 가격차가 크기 때문에 그런 좀 싼 지역에서 물건을 사서 비싼 지역으로 이렇게 가서 판매만 해도 상당한 돈벌이가 됐는데, 이제는 아마 그러한 돈벌이는 상당히 좀 어렵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이제 사적 영농 활동이 이제 증가되면서 사적 영농 활동을 통해서 시장에다가 곡물을 공급하는 뭐 이런 형태가 이제 많이 늘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농자재 시장도 또 사적 영농 활동을 위해서 개인이 시장에서 뭐 이런 걸 구입한다든지 또 밀수를 통해서 확보한다든지 이런 현상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북중 국경이 이제 폐쇄됨으로써 이런 농재재를 비롯해서 이런 소위 이제 전체 농산물 뭐 거래가 상당히 좀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가격의 불안정성이 좀 나타나게 됐습니다. 국정 가격하고 이제 북한의 시장 가격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국정 가격은 가격 자체가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쌀의 국정 가격은 쌀 1kg당 46원인데요. 시장에서는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서 이제 가격이 형성이 되죠. 지금 현재 쌀 1kg당 가격이 한 4,500원 정도 됩니다만은 거의 한 100배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시장 가격이 국정 가격에 비해서. 그래서 뭐 이런 시장 가격과 국정 가격의 괴리는 여전히 지금 존재하는데, 전체적인 움직임은 축소되는 현상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그래서인지 농산물 실질 가격은 좀 하락하는 추세죠. 그런데 주민들이 소비자들이 원하는 좀 더 많이 선호하는 식품에 대해서는 상대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뭐 옥수수보다는 쌀 가격이 상대적으로 빨리 올라가고요. 또 쌀보다는 돼지고기 가격이 상대적으로 좀 더 빨리 상승하는 뭐 이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민들 소비 패턴 변화에 따라서 이제 뭐 곡물뿐만 아니고 채소, 과일, 축산물의 공급이 연중되고 있다 하는 것이 뭐 최근 북한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자체적으로 공급을 하지 못하는 식용유라든지 또 뭐 일부 과일이라든지 또 뭐 가공식품 뭐 또 설탕 이런 것들은 대부분 중국에서 수입을 해야 되는데, 이런 뭐 수입은 북한의 소위 외환 사정에 따라서 좀 들쭉날쭉합니다. 올해는 북한이 외환 사정이 굉장히 나쁘기 때문에 수입량이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수입해야 하는 식품들은 여전히 꾸준하게 수입하는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농업 협력 문제인데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 세 번에 걸쳐서 이제 정상회담이 열렸고, 정상회담 할 때마다 남북 간 사이에 또 좀 협력을 좀 더 확대하자 하는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노이 북미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에 회담이 실패로 들어가면서 김정은은 한국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을 하면서 이제 남쪽하고는 협력을 하지 마라 할 정도로 거부 반응을 일으키고 있는데, 그래서 소위 이제 남북한 협력을 하는 소위 경제 일꾼들은 정말 남북 협력을 하고 싶어도 뭐 이런 김정은의 지시 때문에 제대로 할 수 없는 뭐 이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협력이라고 하면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협력이 있죠. 뭐 인도적 지원이라든지 기술 교류, 또 개발 협력, 그리고 또 상업적으로는 교육이나 경협 이런 것들이 이제 협력의 범주에 속하는데, 과거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는 주로 이제 소위 공적 협력, 뭐 인도적 지원이나 기술 교류, 개발 지원이 뭐 주된 협력이었죠. 뭐 부분적으로 이제 교육이나 경협도 있었습니다만은, 뭐 이것은 좀 위에 공적 협력에 비하면 좀 적은 부분에 속하죠. 북한에서 이제 교류 협력을 담당하는 주체는 창구가 이제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뭐 아태위라든지 민경련, 민화협, 그리고 또 조선적십사회 뭐 이런 것들이 그 남쪽의 그 협력 상대방이 누구냐에 따라서 여기에 북한은 적절하게 이제 넷 중에 하나가 이제 대응을 하는 거죠. 특히 이제 경협을 하게 되면 주로 이제 민경련이 그 경협의 이제 파트너로서 나타나고요. 일반적인 그 NGO들의 그 소위 인도적 지원은 민화협이 주로 이제 담당을 합니다. 그리고 또 대한적십사사하고는 이제 조선적십사회가 이제 파트너로서 나타나고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좀 두고 볼 일입니다. 우리가 1995년도 고난의 행군 이후에 굉장히 그 인도적 지원을 정부 차원에서 많이 했죠. 정부 차원의 인도적 지원이 한 72.7%, 민간 지원이 27.3%를 차지합니다만은 정부 차원의 지원은 식량 지원과 비료 지원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 민간 차원의 지원은 뭐 규모로 보면은 뭐 거의 9천억 원에 가까운데요. 주로 이제 재해와 재난 발생으로 인한 인도적 문제가 이제 핵심이죠. 농업 부문의 개발 협력은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주로 뭐 이력을 보면은 1997년부터 이제 그 시작된 사업들이 꽤 많은데요. 각 그 적어도 한 20여 개의 NGO 민간 단체가 농업 부분의 그 개발 협력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남북한 그 교육이죠. 1989년부터 교육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 2000년도 중반이 되면은 굉장히 그 교육량이 많이 커졌습니다. 주로 이제 농림수산물, 특히 이제 농산물보다는 임산물의 그 교육이 비교적 활발했고요. 그러다가 오이사 조치 이후에 뭐 교육이 거의 끊어지다시피 했고요. 특히 이제 개성공단마저 이제 폐쇄가 되면서 교육은 더욱 줄어서 이제는 뭐 거의 그 남북한 교육이 없다시피 할 지경이 됐습니다. 사실은 경협은 농식품 분야에서 한 25개 정도 경협 사업을 청인을 받았는데요. 뭐 일부 사업은 뭐 태창에 사는 그 금강수, 소위 이제 뭐 식수죠, 생수. 그다음에 이제 경평 인터내셔널이라는 그 평양 통배추 김치 이런 사업들 뭐 일부 사업은 굉장히 그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다가 뭐 남북 관계가 이제 안 좋아지면서 뭐 지금 중단이 되는 뭐 그런 것들은 대개 이제 경협 실패는 뭐 남쪽 경협 사업자의 이제 준비 부족도 있지만은 이것은 남북한 관계에 의해서 정치적 환경 변화에 따라서 너무도 이제 부침이 심하기 때문에 뭐 이게 결국은 이제 좀 이어나기가 어려운 뭐 이런 겁니다. 그럼 앞으로 이제 경협이 활성화되려고 하면은 뭐 제도적인 그 보완책부터 아주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당국자 사이에 그 협력도 많이 했습니다. 뭐 이런 그 협동농장 협력이라든지 종자 협력, 과학기술 협력 또 뭐 이런 것들을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사실상 그 이 협의된 만큼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농업 분야 합의된 사항을 보면 한 12가지로 제가 그 구분을 했습니다만은 또 많은 사업들이 합의만 됐지 실제로 이제 전에 진행이 되지 않는 사업들도 많습니다. 동식물 검역체계 같은 거는 뭐 합의가 됐습니다만은 진행 사항이 전혀 없는 것이고요. 그래도 양돈장 건립은 상당한 정도 이제 뭐 합의도 되고 또 실제로도 또 시범 사업도 했죠. 뭐 그래서 이것들은 이제 그 남북한 사이의 그 환경 변화에 따라서 지금 중단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동식물 방역이나 뭐 이런 것들도 진행 사항이 없습니다. 또 뭐 품목에 따라서 과수, 채소, 특용작물 이런 것들은 합의는 했지만은 진행 사항이 없었고요. 종자 부문은 비교적 그좀 진행이 되다가 지금 현재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유전자원 저장고도 북한이 20년도 중반에 뭐 요청을 했기 때문에 현지 조사까지 있었습니다만은 뭐 중단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으로 이제 또 남북한 사이에 또 농업 협력이 또 재개가 될 터인데 결국 이제 먼저 북한이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가 사실은 가장 그 지금 단계적으로는 중요하다고 보고 또 우리의 관심 사항도 서로 또 반영이 돼야 되죠. 그래야 이제 우리 그 국민적인 그 합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요.
유엔 또 제재는 뭐 이제 제재가 굉장히 엄중하기 때문에 뭐 제재를 피해 갈 수밖에 없습니다. 뭐 제재가 어느 정도 완화돼야지 협력이 남북 협력이 또 제대로 또 될 것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제재가 해제된다고 해서 우리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국가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두고 있기 때문에 주변 국가와의 또 협력도 항상 고려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지속성 있게 협력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그 한반도 신경제 지도 되게 큰 틀은 지금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에 뭐 보시는 것과 같이 다양합니다. 농업 자생력 강화부터 협동농장 지원 사업, 또 축산협력, 또 동식물 검역, 그리고 방역, 그리고 온실 및 또 스마트팜 단지 조성, 또 농업 생산 기반, 그리고 농촌 생활환경 개선, 농림산물 교육과 경협, 뭐 이런 큰 틀은 이제 정하고 여기에 세부적인 내용도 계획은 다 되어 있습니다만은 아마 그 북한과 또 협상이 이제 교류 협력이 이루어지면은 북한과의 또 그 협의가 있기 때문에 뭐 어디가 문제될 것인지 우선순위는 뭐 그때 가서 정해질 공산이 큽니다. 사실은 이제 북한도 나름대로 이제 뭐 농촌 발전, 농업 발전을 도모할 터인데 아직 북한이 해결해야 할 과제는 많습니다. 뭐 인프라도 확충해야 되고 인적 물적 자원도 충분히 이제 공급을 확대해야 되고 또 기술도 개발해야 되고 제도도 개선해야 되고 아주 종합적인 대책이 이제 필요한 거죠. 뭐 이것은 결국 북한이 나름대로 이제 뭐 해야 할 내용이고요. 다만 여기서 이제 제한이 있는 소위 이제 자금을 어떻게 개발 자금을 어떻게 확보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내부 자원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자본을 확보하려면 결국 국제사회와 협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결국 북한은 국제개발은행에 회원으로 가입을 함으로써 거기서 자금을 확보해야 되고 국제 뭐 개발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또 빌릴 수 있어야지 다른 개별 국가도 북한에 돈을 빌려줄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북한은 앞으로 결국 이제 시장 중심의 개혁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또 국제 기준을 적용하는 그런 개방이 필수적입니다. 또 남북한 사이에는 남북 협력을 통해서 이제 신뢰를 쌓고 뭐 이게 이제 바탕이 돼야지 또 국제사회가 또 북한에 대해서 긍정적인 또 평가를 할 수가 있거든요. 앞으로 북한이 결국 이제 뭐 개발하려고 하면은 이제 계획이라고 하는 것과 시장이라고 하는 두 가지 축을 이용해서 이제 발전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 중에서도 앞으로 점차 뭐 시장이 경제 운용의 핵심 기제로 활용돼야 할 것이다. 이제 과거처럼 계획으로 이렇게 돌아가기에는 이제 굉장히 뭐 힘들지 않겠느냐. 결국 이제 특히 농업 부문은 이제 시장 부문이 다른 부문에 비해서 시장의 역할이 좀 떨어집니다만은 농업 부문도 시장에 대응해서 뭐 시스템 변화가 꼭 일어나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또 북한의 북한에 대해서 이제 특히 식량 문제에 대해서 이제 관점 전환이 필요하다. 과거에는 이제 식량 문제로 이제 다뤘는데 이제는 그 식품 문제로 조금 더 확대해서 우리의 관점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또 식량 문제에 있어서도 과거에는 또 가용성 공급 능력에 초점을 두었다면은 이제는 주민들이 식량을 필요로 하는 주민들이 얼마만큼 식량을 확보할 수 있는가 하는 접근성에 좀 더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뭐 이것은 결국 이제 주민들의 소득이 올라가야 되는 것이죠. 결국 경제 운용 방식에 있어서는 계획보다는 시장의 역할을 좀 더 강화해야 되고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북한이 뭐 지금 자력 경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만은 북한이 농업이 지속 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 국제 사회가 또 여기에 또 북한과의 협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중간에 뭔가 역할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뭐 북한의 이제 경제개발 의지, 농업 분야의 발전 계획에 비추어 볼 적에 뭐 농기계, 온실, 축사, 창고 등 시설, 그리고 또 수송 및 운반 도구,
다양한 농기자재에 대한 수요가 앞으로 크게 이제 증가할 전망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우리가 좀 더 관심을 두고, 특히 스마트 농업과 농기계 협력은 앞으로 그 장기적으로 농업 기술 체계를 변화하는 그 핵심 기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관심도 가질 필요가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효과적인 협력이 되기 위해서는 관련 주체들 사이에 역할을 분담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각 정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또 시민단체, 이런 또 산업계, 학계가 할 역할이 있습니다. 이런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함으로써 이게 축이 돼서 협력이 좀 성과 있는 협력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제 강의에 집중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